안녕하세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결혼까지 가는 길이었던데요. 그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해 결혼을 미뤄야 했어요. 당시에는 제가 결혼을 할 운명이 아닌 건 아닐까 생각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하늘의 부모님이 제 인생에 그런 인연을 맺지 말아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봐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혼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이 될 뻔했던 분과 회사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분은 미안한 요청도 기꺼이 들어주는 성격이 참 좋았죠. 사람이었다가 우연히 그 사람 회사 근처를 지나면서 료수 하나를 사서 건네주고 왔었다. 그때 저를 보고 나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어요. 솔직히 회사에서 불편한 소문이 퍼질까봐 거절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자가 이런 상황에 노출될 경우 더 불리하게 여겼거든요. 상황을 좋게 해석하려고 했더니 다음날 그 사람이 제게 보내오면서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니 정작 말도 안 나오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거절 이유로 말해줬지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가 싫다는 의미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내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리를 마치면 함께 만나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이게 전부예요. 그렇다고 회사를 정리하면 어떡해요? 평생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어려워. 회사를 찾는 것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전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서씨 불편한 일을 만들면 안 돼요. 나도 싫어요. 정리하고 연락할게요. 8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본인이 그만두고 나와 버린 겁니다. 저랑 만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면서요. 아무리 말려도 사직서를 내고 나와서 거절할 이유가 또 있냐며 강경하게 나오면서 결국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받아주게 되었어요. 오로지 저밖에 모르는 한 사람을 보며 여자로서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서인지 1년이 넘어가던 때부터 우리 두 사람 앞에서는 불행한 일이 참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1년이 되기 전부터 우리 둘은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누가 우릴 말리는 건지 아니면 하늘의 장난인 건지 갑자기 결혼 준비를 시작하더니 엄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건 허전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엄마마저 이 세상에 없어진다 생각을 하니 정말로 아무것도 안 남은 기분이더라고요. 저랑 여동생 하나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첫째라고 신경 쓰면서 우는 동생을 단속이라도 정신을 아주 바짝 차려 했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 저는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힘겹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꺼냈습니다.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어 웃을 수도 없어요. 드레스를 입는 것조차 힘들고 아직도 엄마가 내 곁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간다면 웃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그 빈자리만 바라보며 우울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제가 또한 그랬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떠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억지로 하자는 생각은 없어요. 조금 추스려봐야지. 미안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 엄마가 드레스를 고르러 같이 가자고 했던 그 말을 잊지 못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려워요. 천천히 해도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믿어요. 다행히도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거라 생각해요. 1년 정도 지나면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날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과 항상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마 아빠가 혼자 지낸 지 오래돼서 이젠 엄마가 필요해졌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리도 둘 엄마와 아빠도 그곳에서 둘이니까 서로 잘 지내다가 나중에 만나면 된다고 믿고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암울해지나 싶었던 때 바로 그 후에 남편이 동생이 사기를 당해 빚을 갚아줄 일까지 터져버렸어요.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렇게 1년씩 결혼을 미뤄온 일들이 연달아 터지니까 맥이 탁하고 풀리더라고 해요. 미안해. 내 동생이 생각보다 크게 사기를 당해서 우리 결혼은 아무래도 말 안 해도 알아. 미뤄도 괜찮아.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안 그래? 동생 때문에 내가 모아둔 돈이랑 아버지께 받은 것까지 지금 거의 다 날려서 엄마도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든 우리 둘이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근데 엄마 아시면 바로 뒤로 넘어가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나도 그때 그랬잖아. 엄마 돌아가시고 도저히 드레스 못 겠다고 미루니까 당신이 괜찮다고 이해해줬으면서 미안해 할 거 없다니까. 그래도 내가 직업이라도 좋았으면 대출이라도 많이 받아서 시작하면 되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면 집안이라도 좀 괜찮았으면 이렇게 결혼 못하고 그럴 일은 없었을 거잖아. 그래서 그냥 다 미안해. 나 같은 못난 남자를 만나서 그게 어디여.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우리 약속한 거 잊었어. 저는 잔뜩 주의든 그 사람에게 이 말을 다시 상기시켜줬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한 약속을 꼭 지키길 희망했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도 시어머니가 될 분한테도 사는 내내 욕보이지 않는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결혼 약속한 날 힘들어도 양가에 돈을 받지 말자고 얘기했었죠. 나도 부모님께서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는 기분은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고 싶다고 부탁했거든요. 그거 벌써 잊었나요? 그런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니까 한 얘기잖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이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 나중에 부모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나씩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돼요.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아마 우리 결혼 전에 더 단단해지게 될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봐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알아요. 사람의 인생은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 없이 계속해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결혼이 미뤄져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잘 넘어가려고 노력했어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거든요. 또한 힘들 때 옆에 그 사람이 있어서 힘이 되기도 했고 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있어 그 돈을 다 드리고 남은 게 얼마냐고 했더니 아이고 말 못하겠다. 너무 부끄럽고 비참해서 솔직히 당장 헤어지자고 해도 말이 없는 상황이야. 거의 바닥이고 다시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차인다 해도 붙잡을 자격도 없다. 나는 이따 가서 얼마 보내줄 테니까 이건 절대로 동생에게 주지 말고 당신이 다 갖고 있어. 그리고 제발 주눅 들지 말고 어깨 펴고 다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만나고 돈이 없다고 하지 말았다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나도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솔직히 엄마 유산을 정리하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융통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기긴 했는데 끝까지 제가 망설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동생의 시도 없이 생기는 사고 때문이었죠. 어릴 때부터 출발해 음주운전부터 폭행까지 경찰서에 들락날락해서 이골이 난 지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기 사건까지 터졌는데 저라도 좀 도와줄까 싶었던 마음이 들던 때 그 사람에게 연락이라도 드릴까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문법으로 다시 작성한 내용입니다. 온 시동생 전화 목소리를 듣고 제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너 지금 어디라고? 너 무슨 경찰 서류가 가만히 집에 있으라니까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침을 꿀꺽 삼킨 긴장한 채 전화통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니, 기분 안 좋아해서 잠깐 클럽에서 기분 좀 풀려고 놀았는데 어떤 놈이 내 발을 밟고 사과도 없이 가잖아. 안 그래도 기분 더러운데 어떻게 자? 그걸? 아니, 근데 내가 걔 때린 게 아니야? 그냥 욕이나 좀 하려고 차 물고 뒤 따라간다는 게?
하필 단속에 걸려서 음주운전에 걸렸던 거야? 기분 풀겠다고 내 기분은 어떻냐? 그리고 술 마시는 돈은 안 아까워. 신용불량자 될 뻔한 거 겨우 살려줬더니 차라리 넌 그렇게 평생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인생 고에게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진짜 얼마를 내어 도와줬는데 그건 내 인생에 양보할 가치가 있다고 했지? 아, 형, 한 번만. 아, 마지막이야. 이러다 엄마가 또 쓰러지는 꼴을 보려고 그래? 그리고 남편은 잘 모르지만 정은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부터 묘하게 달라진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를 전 느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특출하게 더 잘 살고 있는 데는 없이 비슷한 환경이라서 서로 편하게 선물도 주고받고 안부도 인사 정도는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절대로 한땐 조심스러운 게 있었죠. 어머니, 이거 별거 아닌데 엄마가 직접 당근을 장인데 전달하라고 하셔서요. 아이고, 감사해서 어째서 그때 보니까 솜씨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해보다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없어. 조금만 기다려봐. 나도 마침 선물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 이거 돈이랑 나누면 되겠을까? 네, 안 그러셔도 돼요. 아이고. 그럼 감사해요.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건 나눠라고 했어? 서로 이렇게 결혼 전부터 잘 챙기고 얼마나 좋아. 어머니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내가 알아. 음식 맛만 봐도 알겠다니까. 딸 둘을 정말 잘 키웠어요. 일을 보고 있으니 생겼구나. 이랬던 사람이 엄마 장례식 날 잠깐 들렸다. 볼래만 체하고 가더니 아, 그때부터는 저를 무슨 동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이 달라졌어요. 하루는 남편 부탁으로 시댁에 잠깐 들러서 서류를 챙기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쇼핑백 하나를 들고 가라고 하더군요. 응, 이거 가져라. 갖고 가서 동생이랑 나눠 먹어. 열어봤더니 글쎄 상한 과일들과 먹다 남은 빵까지 아무것도 뜯지 않고 멀쩡해 보이는 게 없는 정도였어요. 전 너무 당황해서 어머니의 얼굴도 안 보고 쇼핑백 안을 뚫어지게 봤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가 드시던 거 아닌가요? 아, 그래. 어차피 우리 식구나 다름없는데 그런 거 따지고 그럴 거 있나? 빵은 얼마 전에 누가 준 건데 나한테 너무 달더라고요. 뭘 그렇게 달고 짜게 만드는지 너인이니까 젊은이 입에 맞을 거야. 내가 손으로 한두 번 떼먹고 그대로 둔 거야. 그리고 그 카일은 오래 전부터 있던 건데 아주 우리 집은 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그럼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갖고 가라. 하지만 다 고급이 싼 거라고. 아니라니까. 그래도 불쾌한 표정을 지은 채로. 관리가 안 되는데 얼마 후에 다시 한번 시어머니에게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랑 집 아이랑 자주 본다고 회사 가까워서 저녁도 자주 먹고 왔다는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착하다 하니까 혼자 둘이나 돌보느라고 최근에는 우리 가족을 더 못 돌봤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은 키워놓으면 며느리 좋은 일이 된다고 그러지만 아이가 그래 한다면 부모도 없이 혼자 남은 아이들 둘을 돌볼 생각하니 걔도 얼마나 무거운가요? 어이없게도 우리가 무슨 보호자가 필요한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하니까 생각이 멎혔죠. 그냥 동생이랑 가끔 저녁 먹는 정도예요. 돌보기는 아니라고요. 아이가 그런 일을 마음을 쓰고 돌보는 거야?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스러운 성인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제 동생은 저보다 훨씬 더 야무지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애예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그럴 일을 만들지 않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나도 여자니까 무슨 소리야. 여자 둘이 서로 도우면서 세상을 살기가 어디 좀 호락한 줄 알아요. 이제 너희나 동생이나 무슨 일이라도 하나 불쌍하게 될 때 바로 우리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할 일인가. 포자도 없이 살지만 시어머니랑 대화하다 보면 귀를 의심할 말이 몇 번이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게 그지란 말씀이 없었어.
부모님이 없을 뿐인데 마치 동생하고 제가 남편에게 나약하게 들러붙어서 보좌 노릇을 바라는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하니까요. 그리고 그와 이어진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무슨 의도를 가졌는지 확실히 알려줬어요. 더 살아보고 나니까 그렇게 제 사돈이 돌아가신 뒤 많이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좋은 일이 별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살며 그런다는 거죠. 이런 때엔 결코 헤어지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더 잘해주고 뭐 하나도 챙겨주라고 했어요. 정말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니요? 물론 당신이 제 사정을 이해할 만큼 담담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되어 어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넘겨버리려 했지만 그러한 말씀이 반복되니까 여기에 있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라는 얘기요. 아, 그게 바로 맞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너도 우리 아이가 잘 도와주고 있으니 그럼 나한테도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괜히 나한테까지 잘하겠어. 세상에 공자은 없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무슨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에게 제 조건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런 이야기들을 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뻔히 저희 엄마랑 잘 지내고 계셔서 이런 이야기하니까 진짜 속상해요. 그래, 너도 알겠지만 부모 없는 자식을 어느 집에서 반기겠어. 방긋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 말씀은 어머니도 반갑지 않다는 걸로 들리네요. 그럼 저도 반대일 텐데 결혼하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아, 이러다가 제 결혼까지 그냥 불쌍해서 허락했다는 말 듣게 생겼어요. 저가요. 전국을 탁지르자 시어머님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계속 헛기침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엄마가 세상에 없는 서러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제 위치가 전과 다르게 확 기울었다는 걸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가놓고 말해서 솔직히 아쉬운 마음은 있다. 나도 사돈 그렇게 되고 나서는 괜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 가득 보고 살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비 런덕 하나 없는 건 말이 달라지니까 이건 살아보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네. 내가 너 그러는 이유로 반대라도 했니? 아니, 나는 옛날하고 편함없이 너를 똑같이 대하고 있어? 우리 며느리처럼 대해주잖아. 내가 그렇게 인정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너도 알지? 이런 상황에서는 계산이 웬만큼 되어야 하나요? 아, 진지하게 돌아서서 정리를 하라고 100번 이상도 시키고 그래도 여전히 더 잘해주길 바라는데 이건태 평생 고마워하고 살아야 하고 우리 식구들에게도 더 잘해줘야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좋은 말을 해가며 제 상황을 다 이해하고 좋은 사람인 척했지만 결국 시어머니가 한 말은 어려운 일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동생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갑자기 동생이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러니까 저에게 모아놓은 돈과 엄마가 남긴 것들을 선뜻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겠죠. 언니야, 이 돈으로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고 거기서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나랑 내가 함께 엄마와 함께 하는 거야? 뺏으면서 결혼해도 내내 마음이 좋을까요? 기분 나쁠 텐데 무슨 말이 말끝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엄마 있을 때는 하오하면서 그렇게 깍듯이 대하더니 하루아침에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언니 절대 안 보일 것 같아. 그리고 형보다 내가 더 많이 낸 거야? 그 이야기도 했어야 했는데. 나 다 억울하다. 죽겠네. 그리고 나는 동생이 준 통장을 서랍에서 만지다가 다시 동생 앞으로 내밀며 오래 생각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야, 그때 해보고 싶다던 캠핑 사업 시작해봤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은 엄마가 남긴 돈 어떻게 써도 미안해서 죽을 때까지 못 건드릴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게 뭐였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아끼지 말고 투자했던 것 같아서. 아, 나도. 싫어. 어떻게 잘 될지 모르는 사업에 돈을 쓰겠다는 건 딱히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이자를 내면서 기대만 하고 묵혀두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 넌 일단 평생 언니 시집가고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때? 현재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번에 그 사람 동생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동생은 차분하게 말하는 나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더니 갑자기 놀라서 물어보더라고. 무슨 일인데? 그럼 올해 아니고 또 미룬 건 뭔데? 돈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기에 당한 것 같아. 자신이 벌어놓은 돈과 아버지가 남겨놓은 돈을 어머니 모르게 뺏어 쓴 것 같아. 이것뿐만 아니라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막으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뿌리듯이 끌어모으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앞에서 결혼 준비하자는 말을 나에게 하긴 정말 쉽지 않더라고. 설마 머리도 아프겠다니까 이 정도 상황에 국수 한번 먹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내게 돈으로라도 도와준다고 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동생이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이죠. 어찌하여 그렇게 처리해야 할 방법이 없는지, 그 사람과는 다른 성향이라고 하니 나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며 나가 시집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창업을 준비하던 것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여기저기서 연락도 온다고 했어요. 또 나는 나가기 전에 시작해보라는 조언을 받았고 최근에는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도 네 덕을 좀 봐서 알아보라고 해서 저는 진심으로 동생을 설득했습니다. 사실 우리 동생은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어릴 적부터 다양한 일을 해왔었거든요. 그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 재능을 놓치기에는 아까웠어요. 그동안 우리 생활은 용감함으로 인해 회사 나와서 창밖을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여기저기 끼움끼움 그리면서 지내는 것을 제가 잘 알기도 했고요. 도리어 동생이 엄마에게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못하던 일을 이제는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언니가 모를 줄 알아. 너 엄마에게 용돈 주고 싶어서 회사를 계속 다녔지. 꿈은 다른 데 있었잖아. 이제 그런 부담 하나도 가질 필요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지, 언니? 시집도 늦게 가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야. 잡아야 할 기회는 올 때 잡는 거야? 언니, 그럼 정말 내가 이 돈 갖고 해봐도 돼? 저는 밥 몇 그릇을 동생보다 좀 더 먹은 사람으로서 말해줬습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해봐야 일어설 수도 있지? 나이가 더 들면 겁나서 못해. 나도 실패가 두려워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졌는데. 언니는 그리고 옛날부터네. 재능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잘해봐야겠어? 언니하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잘해볼 거야? 그럼 나만 혹시 망하더라도 봐줄 거지? 너는 누구를 생각하고 부담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걸 후회 없이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야? 최선을 다해도 망하면 어쩔 수 없지? 실패도 공부하는 거잖아. 언니가 평생 빚을 갚거든 괜찮아. 우리 약속해. 언니를 위한 좋은 신혼집 하나 내가 해줘야겠다. 성공하면 기대하고 봐이. 그때에는 나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일이나 되고자 하는 것이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동생만이 그 자신을 믿고 나아갔으면 했던 마음이었어. 또한 그걸 다 아는 동생은 저에게 더 고마워한다고 해. 통장은 가벼워졌지만 동생의 오랜 꿈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않아요. 이 돈은 분명 엄마에게도 잘 되는 목적에 쓰이게 될 것이다. 썼다며 칭찬해 주실 것 같았죠? 또한 나도 결혼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고 마음을 비웠어.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더군요. 항상 그 일을 통해 건너 연락받거나 해서 아무 단계도 없이 연락 온 건 처음이라서 나도 놀라게 받았어. 응, 모레 시간 괜찮니? 그냥 우리끼리 저녁이나 한번 먹을까? 하고. 너, 그동안 내가 차려준 밥 안 먹어봤잖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서 저번에 내가 괜히 너한테 한 말이 마음에 담아둔 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는 서로 얼굴 보고 대화를 풀어야지. 안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맞춰서 갈게. 너 뭐 좋아하니? 저는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 그래,
아, 골고루 먹는다니까 더 좋네. 아, 그럼. 그날 늦지 않게 만나자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에 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해소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번 기회에 확실한 것은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딱히 고개 숙이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싶었는데 약속한 날에 현관 입구부터 쓰레기 봉지가 나와 있고 어수선한 느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배추밭이 펼쳐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거실부터 부엌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가 눈에 띄었죠. 저 왔어요. 어머니, 왔어요. 왜 그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있어? 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준비해 둘게요. 그걸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의를 차리고 입고 운영복을 훑어보니 상황에 맞지 않게 입고 왔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뭐예요. 저는 약속한 모습을 헷갈렸나 싶은 생각까지 들어 핸드폰으로 오늘 날짜를 다시 확인했더니요. 분명히 어머니가 정식으로 둘이 밥을 먹자고 초대한 날인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이리로 와. 어머니께서 바쁘실 텐데 오늘은 저가 잘못 온 것 같네요. 아니요. 오늘 말고 다른 날 다시 올까요? 전 괜찮습니다. 괜히 바쁘실 텐데 제가 방해될 것 같아서. 어디 꽁무니 뺄 생각을 한 적이 없던데 그때까지도 감이 서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답답한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야, 너 김치 안 먹고 살았냐? 배추를 보고도 모르겠어요. 아마 김장을 두 분이 함께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분명히 제가 두 분께 함께 식사하자고 그때 그랬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래, 김장하고 식사를 한다면 그게 밥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인 줄 알아? 올 때 속이라도 구워서 대접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했잖아. 가리는 거 없다고 했잖아. 김치랑 밥이면 충분해. 일하면서 식사하는 게 더 맛있단다. 어머니, 이런 상황은 어디에 있나요? 멀쩡히 거기 서 있으면서 뭐 하고 있어? 가만히 서 있으면서 김장하는 거 보이지 않아? 급하게 옷 입고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너무 늦게 시작해서 아직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해요. 제가 처음에 좋게 부탁했다면, 맞아요. 기분 좋게 동너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도 오늘 여자가 여길 불렀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 드네요. 안 들더라고요. 뭐 좋아하는 거 있냐고? 아이고, 물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순순히 앉아서 일을 시작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근데 왜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뭐, 거짓말 내가 언제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한텐 김장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기분 좋게 저녁 먹는 것처럼 하시고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어머니가 오늘 일 시키고 싶어서 저 속였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휴, 바빠 죽겠는데 그냥 좀 하면 안 되냐. 뭘 그렇게 따지고 있어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한 태도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허리를 콩콩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갓잔 따는 듯이 보며. 그런데 아이고 참, 없는 것도 따지는 것도 가지가지다네.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너 솔직히 우리 집에서 안 도와주면서 무슨 돈으로 집 먹고 결혼해서 살래? 뭐 하나라도 내세울 게 있어 시집도 안 간 대신에 큰 동생이나 다 알고 올 거면서 아무것도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주제가 이렇게 당당해. 내가 좀 하라면 그냥 할 것이지 못하는 거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함부로 넘겨짚지 마세요. 그리고 내 세월과 없으면 어머니 힘든 일 도우면서 점수라도 따야 한다는 건가요? 전 그러기 싫은데요. 그럼 너는 뭐, 맨입으로 결혼까지 하시는 사람이 받는 게 있으면 추는 법도 알아야지. 아무것도 너한테 받아낼 게 없어서 이런 것밖에 못하나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오죽하겠니. 기가 막히더군요. 아, 자기야.
아들을 사고쳐서 집안이 더 힘들어진 건 하나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제가 빈손으로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굽히고 허락을 받으러 온 것처럼 이야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지만 온 자리라고 생각해봐. 그럼 아니지 않냐? 아, 전화하자마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오겠다고 하는데 내 입으로 그랬어. 점수다. 고 싶잖아. 너도 그래서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면 땅을 치고 일할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내가 시키는 대로 앉아서 고무장갑 딱 끼고 김치를 쏘나 채워. 이거 하면 200포기인가 하면서 결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속으로 인사하고 감사 인사요. 그러면 내가 100점 중에서 다 끝내면 한 10점. 어머니가 오늘부로 제게 하는 말이 점점 가관스럽다. 김치에 딸린 폭점으로 이제는 어떤 말도 받아들이기 싫어져 계속해서 제 입에서는 콧방귀 뀌는 소리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웃겨? 내가 하는 말이 이런 길이면서 우리 집의 문화는 제대로 배우고 쉬운 점수 따기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면 내가 올해나 내년 안에 너를 결혼시키겠다고. 그건 모두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아? 어차피 너는 아무것도 없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계속 가면 언젠가 결혼하겠다고 도와주겠다는 말을 할 때 하기 싫다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없을 거야. 살아가면서 결혼으로 협박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너무나 한심하게 보여서. 물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할 건지 돈이 필요한 건데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물려준 게 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떠올리지도 못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다행히 그런 말을 듣지 못한 시어머니는 꽤나 강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저에게 말했어요. 만약 그 상황이 진실이었다면 얼마나 여기서 불공평하고 비참해질지 상상했습니다. 나는 그 돈을 결혼 자금으로 썼다면 참으로 부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오늘 어떻게 할지 나를 보고 내가 결정하도록 할 거야. 시어머니는 너무 무서운 줄 모른 채 말만 시키는데도 나는 더는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아, 나도 너 혼자서 맘대로 결정 못한다. 내 며느리로는 너 같은 사람은 결코 받아주지 않아 라고 말하셔도 좋아요. 그냥 나는 받아들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일 처음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다시 표현해 주시면 저도 더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고 갚을 거 아무것도 없고 결혼 안 해도 아쉬운 거 제가 아닙니다. 그건 어머니도 알아야 해요. 이것이 끝까지 큰 소리내 잘 치네. 원래 없는 것들이 목소리만 크다고 그랬어. 야, 건방진 년이, 너 지금 내 아들 살살 굴려서 결혼하려고 그러지. 근데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안에선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알아 말기를 참 못해. 알아들으시는 제가 뭐 결혼이라도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그 사람보다 저 훨씬 잘 벌고 혼자 살면서 제가 번 돈으로 누리고 살면 그만이에요. 아, 하나 더 있네요. 사고 치는 동생도 없으니까 더 좋네요. 흥분한 시어머니는 벌건 김치 양념이 든 걸 저한테 엎으려고 겁을 주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힘은 정말 장사 같았습니다. 아이고, 너는 뭘 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아들들을 싸잡아 욕하는 거야? 어디 감히 내 아들들을 욕하지 마라. 우리 소중한 아들들을 그렇게 부모도 없는 것처럼 욕하는 내 아들들을 지켜보면서 오늘 정말 끝장을 보자. 이 정도까지 완전히 어하버려야 정신을 차리겠어. 단지 던지기만 하지 말고 해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경고했어. 매운 맛 좀 보여줘야 내가 정신을 차리겠지? 그 주둥이가 얼마나 놀리고 있는지 보자. 전 그래도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어. 한치 앞도 모르면서 빈 꿀단지나 지키고 있으며 갑질만 하는 그 여자가 나중에 불쌍해지기까지 했어. 저는 시어머니나 그 아줌마랑 혈투를 벌여서 양념통을 뺏으려고 했어.
제가 그것을 뒤집어서 쓰고 여기서 나가는 꼴은 도저히 자존심 이상으로 안 될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서로 당겨서 빼앗고 안에서 양념이 쏟아져서 난리가 났었어. 통에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예비 남편이었고 우리 둘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해 우리가 바닥에서 마주보는 것을 보고 곧장 뛰어들었다. 그는 양념통을 확 잡아서 다른 곳으로 던졌다. 무슨 짓이야, 엄마. 지금 사람 불러다 뭐 하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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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나 죽겠어. 너 얼음이 무서워서라도 도와달라 하든가. 눈에 쌍심이 비춰지며 도와줘. 할 수 없어 하고 말했다. 내가 정말 너한테 큰일로 당할 뻔했어. 너,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니? 그만 좀 그러세요. 엄마가 저녁 초대했는데 여기까지 사람을 부르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나한테 그런 얘기도 없었잖아. 누가 기분 좋아서 이것을 왜 하겠느냐고요? 사람이 정말 왜 이렇게 쪽팔리게 놔도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보라고 하는지 정말. 아, 뭐야. 너 지금 엄마에게 쪽팔린다고 그랬어? 지금 너 제 편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리 어머니가 말을 해도 제 편에 서자 어머님은 당황해서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괴로운지 눈을 질끔 감더라도 분위기에서 일어서서 제 옷을 털면서 말했어요. 아줌마, 이제 우리 더 사야 하니까 이렇게 부를게요. 곧 아줌마, 인생에서 가장 매운맛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돈으로 결혼시켜준다고요? 그 안에 돈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는? 말이죠. 저 가거든 막내 아들까지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결혼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되시겠죠? 또 별표 그것 별표 헛소리 시작이다. 제대로 미치겠지? 별표 자, 잠시만 별표 제발 가지 마세요. 그렇게 가버리면 난 어떡하죠? 별표 우리 엄마한테는 별표 그래도 사과는 받고 가야 해요. 미안해 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도 사과는 받고 가야 해. 별표야, 이놈 자식아. 누가 사과한 별표 거야. 넌 남자인데 참 존주시 없니? 별표 여자에게 필기만 하고 별표 전 끝까지 미안한 기색 없이 그 여자 태도에 진심이 나서 나가려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은 괴롭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절규하면이라고 말했대요. 별표 저 사람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별표 이 사람하고 결혼한 나 때문에 미워진 별표 거라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지금 별표 속에 100만 원도 없어서 별표. 그런데 헤어질 생각도 없이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고 언제든지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엄마가 이렇게 대하고 있지? 왜 그러는 거야? 왜 너는 100만 원이 없어 그런데 엄마는 그 둘 자식을 아낌 때문인 것 같아. 또한 사고를 쳐서 신용불량자 신분이 되기 전에도 엄마가 나를 도와준 적이 있어. 내 아빠가 남긴 돈까지 다 털어서. 하지만 왜 엄마는 내 사람을 괴롭혀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나는 가족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포기했는데 엄마는 왜 내 삶을 더 해치고 있지? 그 돈까지 다 쓴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내 실제로는 가족 맞을지도 몰라.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 이 사람의 동생이 나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 내가 그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나도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언니와 행복하게 결혼하라며 더 많이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이럴까요? 그 사람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이런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포기했던 내 삶을 찾고 내 사람을 지키며 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할 수 있는 한 모두를 다 해왔고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했지만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어요. 엄마가 뭔데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소리는 자격이 없어요.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너는 엄마를 죽게 보고 싶어 할 건가요? 맞아요. 나가면 끝이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어요. 난 너한테 뭐라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잘못했어. 괴롭히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 사과할게. 엄마가 혼자 하기 너무 어려워서 부탁한 거야. 너, 얘야, 우리 며느라, 너도 이렇게 그냥 가지 말고 내 자가 봐고 가. 잘못했다. 아, 그 사람 좀 알려주라. 누가 어떤 사람이든 양심을 가져야지. 평의장에서 겨우 10점 준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자신이야? 은재야, 이렇게 한마디 사과로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봐. 어림없어요. 아, 무슨 용서는 용서. 오늘은 부디 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탈락이야. 당신은 내 시어머니 되기에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저도 그 사람도 대판 싸우고 밖으로 나와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앞만 보고 있었어. 걸음을 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겪었지만 참말로 일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일이 다시 없으리란 법은 없었거든요. 그걸 감수하면서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강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면목 없는 사람을 뒤로 앉혀 지친 채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결혼이 가로막힌 것은 돈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동생과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상의했어요. 나이는 어려도 이러한 문제를 더 이성적으로 바라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생,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주셨네요. 언니, 모든 것은 언니의 선택에 맡길게.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좋다고 하지만 내가 결정해도 되는지 괜찮을까 싶기도 해요. 실은 형부가 될 사이로 만나 빨리 친해진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을 고민했을 때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만나서 저녁만 먹은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사업 이야기를 나눈 거거든요. 나한테 누구보다 고맙고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정말 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싶어요. 우리 둘 다 연니한테 뭔가 되면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나 봐요. 언니, 불편해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이해해주라. 대신에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시작할 거예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일하는 관계일 뿐이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테니까요. 당연히 그건 언니의 결정이고 내가 그건 알아서 해도 돼. 다만 나랑 함께 해줬으면 해요.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꼭 말해주세요. 언니는 그것이 걱정인데 나머지는 너가 잘 처리할 거라고 믿어. 그 사람은 제 동생과도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연까지 끊는 건 너무 제 욕심 같아서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때는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에게 당당하게 다가올 때처럼 그 사람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던 제게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다시 용기를 내어 남편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게 있어서 그렇지만 아직도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 차분히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을 잘 살펴보니 좋았어요. 만약 남자라면 아무리 막무가나 시어머니도 제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리라 생각이 들어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어머니는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곳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혼식으로 리지 않았으니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면 알 수도 있지만 그걸 떼어보진 않았나 봐요. 그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고 동생과는 더더욱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동생에게도 알아서 살아달라고 딱 선을 지었다면 그것이 제가 선택한 결정이니 자신을 믿고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동생과 남편이 함께 시작한 사업은 이제 조금씩 캠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 저 또한 주말에 동생과 남편을 돕고 있습니다.
부디 사업이 잘 되길 바라며 건강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와 같이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남들의 말이나 상황에 휘둘리면서 진정으로 마음을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고민을 모두 이겨낸 후에도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인연을 놓치지 말고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기대하고 또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